자, 2017년도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첫 번째 과목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 대한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볼 텐데요.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피아제 이론은 아동의 과학적, 수리적 추리 과정의 발달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준 것을 제시했습니다. 발달 단계를, 인지적 발달 단계를 제시하고 있죠. 두 번째, 프로이트 이론은 클라이언트의 심리 내적 갈등이 무의식의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 것, 너무나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3번, 에릭슨의 이론은 클라이언트의 생애 주기에 따른 8단계에 따른 실천 개입의 지표를 제시해주고 있고요. 네 번째, 스키너의 이론은 클라이언트의 모방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였다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스키너는 행동주의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고요. 그 중에서도 조작적 조건 형성에 대한 내용이지 모방 학습은 반두라가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다섯 번째, 매슬로우의 이론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데 유용한 것은 5단계 욕구 이론 또는 5단계 또는 7단계 두 가지 모두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로저스의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인데요. 자, 칼 로저스 기본적으로 그 내담자 중심의 인간 중심 상담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자, 기호를 보면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유용한 것에 맞고요. 니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심판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유용합니다. 자, 기억도 옳고 니은도 옳고요. 디귿, 상담사의 지시적인 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유용하다인데, 자, 칼 로저스가 원래 주장을 했던 맨 처음에 그 접근법이 비지시적 상담이었고요. 물론 우리가 사회복지에서는 이걸 모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사회복지보다는 상담에 관련된 학자이기 때문에 비지시적 상담이었고, 이것이 이제 클라이언트 중심 상담, 이걸 내담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이제 인간 중심 상담. 자, 이렇게 명칭이 세 가지 바뀌어져 왔는데요. 맨 먼저 칼 로저스의 입장이 정리된 명칭이 비지시적 상담이었고요. 이 비지시적이란 말의 의미는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1950년대, 60년대까지 그 당시에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 정신역동 이론, 그리고 행동주의 이론은 굉장히 지시적이었습니다. 내담자,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치료자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굉장히 지시적이었던 반면에 칼 로저스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새로운 접근법을 주장했는데요. 바로 그런 면에서 지시적이지 않고 비지시적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이 명칭이 나중에 좀 더 지나서 클라이언트 중심, 내담자 중심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 person centered, 인간 중심 상담 이렇게 바뀌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귿의 상담사의 지시적인 상담의 중요성이 아니라 이 지시적은 프로이트의 이론들 그리고 행동주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이 아니고 비지시적이어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자, 정답은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정답은 3번입니다. 인간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각 단계의 발달은 이전 단계의 발달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이것은 너무 쉬운 문제인데요. 받는다이죠. 우리가 이것을 점성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점성 원리가 한자어로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합니다만 점차적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점차적으로 완성되는 것. 처음부터 프로이트처럼 6세 이전에 대부분의 인간 발달에 관련된 것이 결정이 되고 그 이후 잘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 발달 단계마다 앞 단계의 성공적인 경험, 앞 단계의 실패 경험들이 반영이 돼서 그 다음 단계가 결정되어진다. 미리 결정된 것은 없다. 자, 이것이 각 단계의 발달은 이전 단계 발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점성 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정답은 1번이었고요. 인간 발달에는 일반적인 원리가 존재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발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발달 과정에는 결정적 시기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 때 항상 예를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동의 언어 발달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가 이민을 갔을 때 부모들은 그 나라 언어를 잘 배우지 못하는 반면에 아이들은 굉장히 원어민처럼 언어 발달을 하게 되죠. 언어 발달에 있어서 특정한 시기가 발달 시기가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모두 인간 발달에 중요하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중추부에서 말초로 상체에서 하체 방향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자, 4번 방어기제. 물론 여러분들이 방어기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방어기제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억압,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기억을 감정 상태와 분리하는 것. 자, 여기까지만 보면 맞을 수도 있겠는데 무의식에 눌러놓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는 것은 아이솔레이션, 격리 또는 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아이솔레이션이고요. 자, 두 번째 반동형성, 불합리한 태도, 생각, 행동을 정당한 것으로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는 건 합리화이죠. 세 번째 투사, 자신의 부정적인 충동, 욕구, 감정 등을 타인에게 찾아서 그 원인을 전가시키는 것, 남 탓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면서 저 사람이 날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자, 3번 투사는 적절한 옳은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번째 보상,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일들을 의식으로부터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것. 자, 이것이 억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밀어낸다라기보다 눌러놓는다. 이 표현이 더 적절하게 의미가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전치입니다. 심리적인 갈등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자, 이 내용은 신체화입니다. 심리적인 고통 때문에 배가 아프다거나 심리적인 고통 때문에 관절이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꾀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배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실제로 배가 아픈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 이것은 신체화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전치, displacement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것을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론 시간에도 물론 여러 번 했던 내용입니다만, 이론서들에서 이 관련된 용어들이 영어나 또 번역된 용어나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리플레이스먼트는 없습니다. 제가 방어기제에 대해서 쭉 나열한 자료들 중에 영문 자료 중에는 한 4, 50개 정도의 방어기제를 나열한 것들도 있었는데요. 리플레이스먼트는 없고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우리가 방금 다루었던 건데 전치라고 번역할 때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전위라고 하기도 하고 치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자료에 의하면 전이라고 또 잘못 번역한 경우도 있는데 전이는 물론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 문제는 이제 치환이라고 했을 때 그 치환이 어떤 경우에는 substitution을 의미하기도 한 것, 이 혼란의 원인입니다. 보통은 대치라고 할 때가 훨씬 더 많은데 또 어떤 때는 치환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치환이라고 하면 그것이 영어의 displacement인지 영어의 substitution인지 혼동하기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도 항상 영어를 병기할 때가 많아서 여러분들은 영어와 함께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제에서 제일 보다 많이 나오는 것은 이 displacement여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화풀이하는 것, 엄마한테 야단 맞고 강아지한테 화내는 것, 덜 위험한 상대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의 관점이라면 여기서의 대치, substitution은 꿩 대신 닭인 겁니다. 어떤 여학생이 사촌 오빠를 좋아하는데 친사촌 오빠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꿩 대신 닭, 그 대신에 사촌 오빠와 비슷한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거나 만족스러운 것을 추구함에 있어서 가장 만족스러운 것을 추구할 수 없을 때 그것보다 덜 만족스러운 차선을 선택해야 되는 경향, 이것을 substitution이라고 하는데 번역할 때 대치라고 할 때가 제일 많고 치환이라고 할 때도 있어서 꼭 여러분이 영어를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방어기제 중에 restitution은 상환 반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출제에 나올 만큼 중요한 내용은 거의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출제의 경우에도 5단계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7단계 관련된 개념들이 가끔 나오기도 하죠. 여기서는 이제 5단계만 알면 되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생리적인 욕구, 음식, 수면, 성의 욕구 적절하고요. 안전의 욕구, 보호, 의존, 질서, 구조의 욕구, 또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친분, 우정, 존경의 욕구 옳지 않은 건데요. 자,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 존경의 욕구는 세 번째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에 해당하지 않고 자존감의 욕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자존감의 욕구, 능력, 신뢰감, 성취, 독립의 욕구. 5번 자아실현의 욕구, 자발성, 포부실현, 창조성의 욕구. 자,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저도 이 번역에 관련돼서 항상 유감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매슬로우가 자신의 저작에서 사용했던 영어 단어는 이스템 니즈입니다. 셀프 이스템이 아니고 그냥 이스템이었고 이 이스템 니즈, 즉 4단계 이스템 니즈를 안에 자존, 자기 스스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 셀프 이스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욕구뿐만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욕구, 이걸 두 개를 합해서 이스템 니즈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존감의 욕구가 제목이 아니고 이 존경의 욕구, 이것이 존중의 욕구 또는 존경의 욕구, 이것이 이 4단계의 제목인 것이 더 적절한 번역인데요. 워낙 자존감의 욕구로 번역이 이미 대부분의 문헌에서 되어져 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자, 이 자존감의 욕구 안에 셀프와 함께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두 가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서 구체적 조작기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구체적 조작기 그러면 초등학교 시기에 있는 건데요. 대략 7세부터 11세경. 물론 약간 한두 살 차이는 다 인정이 됩니다만. 자, 기억, 인지적 능력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기입니다. 맞고요. 자, 일단 조작기란 단어가 사실은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 단어인 건데요. 영어의 오퍼레이션인데, 조작기라는 것에 피아제가 정의한 조작기라는 말의 의미는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시기에 논리적인 사고 능력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죠. 비논리적인 사고에서 논리적인 사고로 전환됩니다. 자, 구체적 조작기 이전 단계가 전조작기, 조작 이전 단계, 즉 논리적인 사고를 잘 못한다라는 의미이고, 7세 이전에는 전조작기, 논리적 사고를 아직 하기 어려운 단계라는 의미여서 비논리적인 사고에서 논리적인 사고로 전환되는 건 물론 맞습니다. 분류와 서열화, 탈중심화, 언어기술을 획득한다인데요. 분류와 서열화, 탈중심화 다 해당이 되겠고, 이 언어기술, 자, 물론 근본적으로는 언어기술은 초등학교 시기에도 발달하고 그 이후에도 물론 발달하죠. 그러나 여기서의 초점은 언어기술은 감각운동기, 즉 0세에서 2세 정도의 가장 특징적인 걸로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초등학교라고 해서 언어기술 발달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발달하긴 하죠. 그러나 언어기술의 더더군다나 획득이라는 표현을 하고 했을 때 이것은 감각운동기의 특징으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옳지 않고요. 대상의 형태와 위치가 변화하면 그 양적인 속성도 바뀐다. 자, 이것은 보존 개념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것은 전조작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대상의 형태와 위치가 변화하면 그 양적 속성도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뀌지 않는 것이 보존 개념에 대한 내용이죠. 어쨌든 간에 보존 개념은 전조작기에 획득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모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은 기억과 니은, 정답은 1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7번의 행동주의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이완훈련 기법, 토큰 경제 기법, 또 자기주장 훈련, 타임아웃 기법 다 해당이 되겠고요. 정보 처리 기법은 기본적으로 인지주의적인
접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여기에도 여러 가지 학자들이 있습니다만 애킨스와 쉬프린 두 명이 제시한 그 다음 화면에 내용이 있는데요. 다중기억 모형이 가장 대표적인 이 정보 처리 관련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시각, 청각, 촉각 이런 자극이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감각기억으로 잠깐 동안 감지했다가 대부분 망각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의 집중을 기울이면 단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고, 단기 기억에 대해서 역시 또 대부분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정교나 시연 과정 등을 거쳐서 장기 기억으로 갔다가 우리의 장기 기억 속에 기억이 됐다가 필요할 경우에 다시 끄집어내는, 자, 이런 컴퓨터의 정보 처리와 같은 그런 방식의 우리의 인지 구조를 설명한 것이 정보 처리 기법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융의 분석 심리 이론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의식과 무의식을 결합하는 원형적인 심상이면서 의식은 자아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페르소나, 자아의 가면이라고 하고 외부와의 적응에서 생긴 기능 컴플렉스인 것 맞고요. 음영 그림자, 자신이 모르는 무의식적인 측면에 있는 부정적 또는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모순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 전반적으로 맞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집단 무의식인데요. 옳지 않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서적 소인으로 개인마다 그 원형이 다르다. 자, 이 부분이 틀린 내용입니다. 개인마다 다르지 않고 동일한 것, 그런 의미에서 집단 무의식, 개별 한 명 한 명마다 차이가 있지 않고 그 집단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무의식이다라는 의미이겠고요. 잠시 후에 좀 더 보겠고, 개성화, 자기 실현이라고도 하고 모든 컴플렉스와 원형을 끌어들여서 성격을 좋아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인데, 융은 이것이 이제 중년기 40대에 들어서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집단 무의식 내용을 좀 더 보면 물론 융도 개인 무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개인 무의식은 개개인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형성되면서 무의식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집단 무의식은 개인적 경험과는 상관없이 조상 또는 종족 전체 경험 및 생각과 관련된 원시적인 감정, 또 공포, 사고 등을 포함하는 무의식, 즉 모든 인류에게, 모든 집단에게 공통적으로 유전된 무의식으로서 무의식의 하부에 위치하는 것, 개인적 경험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통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피아제인데요. 자, 이번 시험에 피아제가 특히 그 4문제 정도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많이 나온 편이죠.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발달 단계 순서는 문화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자, 다르지 않고 미국이나 우리나라, 미국 아이나 우리나라 아이나 4단계에 걸친 인지발달 단계는 동일하다고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요. 인지구조는 각 단계마다 사고의 방식이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전조작기, 논리적 상을 못하다가 구체적 조작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논리적인 상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질적인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인지발달은 동화기제와 조절기제를 활용해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겠고요. 4번, 상위 단계는 바로 하위 단계를 기초로 형성되고 하위 단계를 통합한다. 자, 이 표현은 굉장히 추상적인데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계는 내부적으로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는 하나의 완전체이다. 맞는 내용이겠고요. 4번의 내용이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아제 인지발달 과정에서 감각운동기와 전조작기는 일단 생략을 하고요. 구체적 조작기가 대략 7세에서 11세인데 구체적인 삶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 논리적 사고. 자, 조작기라는 말 자체가 논리적인 사고라는 의미인데 구체적 삶을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칠판, 여기 있는 책, 백묵 이런 것을 중심으로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백묵은 힘을 주면 부러진다 라던가 이런 것들이죠. 자, 일반적인 논리적인 사고는 가능하나 가설 연역적인 사고는 이르지 못하고 있고요.
자,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가설 연역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인 형식적 조작기인데 11세 이상으로서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내가 물에 빠지면 죽을 수도 있겠다. 물에 빠져 보고 죽는 걸 경험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지 않았지만 추상적인 사고를 발달시켜서 죽을 수도 있겠다. 뭐 얼마나 추울까 이런 것들을 이제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지금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그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상위 단계는 바로 하위 단계를 기초로 형성이 되고 하위 단계를 통합한다. 하위 단계를 통합한다.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복습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 조작기는 구체적인 걸 하니까 그 다음 단계 추상적 조작기 하면 추상적 사고가 발달하는 것 딱 어울려 보이는데 피아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구체적 조작기에는 구체적 사고만 하고 추상적 조작기에는 추상적 사고만 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 조작기에는 구체적인 것 이전 단계도 하고 그리고 엔드 추상적인 것도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의 의미를 뭔가 새로운 용어로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추상적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의미가 담기지 않으니까 이거 두 개를 포괄하는 그런 의미에서 상위 단계는 바로 하위 단계 기초로 형성되고 하위 단계를 통합하는 것. 구체적 조작기를 통합한 용어를 쓰고 싶었던 겁니다. 추상적이라는 용어를 쓰면 그렇게 표현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거 두 가지를 합한 형식적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고요. 제가 물론 이런 시간에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 형식적이 허울 뿐인 아주 뼈대만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어의 형식적은 formal이라는 말인데 이 formal은 공식적인 제대로 된 그 의미는 구체적인 것도 잘하고 추상적인 것도 잘하는 제대로 된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식이다 라는 의미의 영어의 formal인데 이걸 이제 직역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바람에 그 의미가 한글로는 잘 와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